네, 수업하기 앞서 빠르게 오늘 수업 내용을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첫 문장은 무조건 여러분들께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첫 문장이 쉬워. 내가 읽을 만해. 그러면은 반드시 꼼꼼하게 해석을 하시고 읽은 내용을 정리하세요. 정리한 다음에 확장을 시켜, 그 내용을. 여기서 확장시킨다는 건 뭐냐면 읽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다음에 나올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야. 예측을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의 독해 시간이 단축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첫 문장이 어려워. 손대기가 힘들어. 그러면 괜찮아요. 해석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돼. 그 문장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소재 정도만 파악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은 첫 문장을 어렵게 주면 두 번째 문장을 쉽게 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을 읽고 제대로 해석하고 내용 정리를 하면 돼. 제가 앞에서 했던 요 과정을 여기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예측을 해본다. 확장을 해본다. 괜찮죠? 바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는 좀 쉬운 질문이에요. 올해 수능이었죠? 2024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였고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values alone, 가치만으로는 만들지 않는데, 무엇을? 문화를 만들지 않는데요. 요거 자체는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넘기지 말고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문화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만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괜찮아요?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적힌 거를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요 적힌 텍스트를 확장해 볼 거야. 제가 확장한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가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도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는 얘기겠네. 그리고 글쓴이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겠네. 여기까지가 제가 첫 문장을 읽고 확장시킨 내용입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글을 어떻게 읽을지가 정해진 거야. 나는 이 초록색 빈칸, 즉 가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라고 했으니까 이 다른 무언가가 뭔지만 찾으면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문제풀이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읽지는 않겠지만은 뭐 스포를 하자면 결국에 여기 나옵니다. 결국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공유였습니다. 가치에 대한 행동을 공유해야 된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예시도 2024학년도 수능 21번 문제고요. 자, 이 친구도 뭐 첫 문장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같이 바로 볼게요.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너와 너의 주의를 어떻게 집중시킬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대. 너가 어떻게 스트레스에 대처할지에 대해서. 자, 이 문장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첫 문장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정리를 한 내용을 확장시켜보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은 너가 attention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attention을 어떤 식으로, 즉 어떻게 집중시킬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스트레스 대처 여부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이 어떻게가 중요한 건데 다음 문장에서 조금만 더 힌트를 얻어가 볼게요. scattered attention. scattered attention은 뭐죠? 자, scattered라는 단어를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이거는 필수 단어고 당연히 수능장에 들어가셨을 때는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scattered, 뭐 분산된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중에서 이제 분산이 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분산된 어텐션일 경우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harms your ability to let go of stress. 즉,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너의 능력을 저하시킨대. 분산된 어텐션은 결국에는 스트레스 해소
능력을 조화시킨다는 얘기구나. 그쵸? Because even though your attention is scattered, 분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is narrowly focused.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산된 attention은 즉 뭐냐면은 좁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같은 뜻입니다. 분산됐다는 거는 좁게 집중됐다는 얘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텍스트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고 이 내용을 좀 확장시켜 볼게. 분산된 어텐션은 스트레스 해소 능력을 저하시킨다. 또는 좁게 집중시키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얘기는 즉 분산되지 않은 어텐션 적어볼게요. 분산되지 않은 어텐션은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해소 능력을 어떻게 하겠어? 해소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얘기 아닐까? 또는 좁게 집중시킨 거는 스트레스 해소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했으니까 좁게 집중이 아니라 넓게 집중하면은 스트레스 해소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얘기 아닐까까지를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어떻게 저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사고의 비약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수능 영어 기출 문제를 쭉 풀다 보면요. 이 글의 전개 방식이 늘 비슷합니다. 약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When your attentional spotlight is widened, 넓혀졌을 때 You can more easily let go of stress. 스트레스 해소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대. 아, 맞네. 그러니까 넓게 어텐션을 했을 때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다. 내가 적은 게 맞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두 지문의 첫 문장은 쉬운 편에 속했고 그런데 어려운 지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초장부터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 수능 31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너무 길어요. 길고 모르는 단어도 나오고 해석해도 사실 무슨 내용인지 막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버리고 다음 문장을 보나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이 글의 소재는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막 어려워. 덤비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보시면 read, textuality, readers, and text 이렇게 나오네요. 즉 텍스트, 문자죠. 문자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또는 read, 읽는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소재를 파악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이 어렵다. 그러면은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문장에서 이제 좀 더 힌트를 많이 줘요. 예를 들어 보면은 reading now. 자, 이제는 이 읽는다는 것이 applies to a great number of representational forms that at any time in the past 하면서 pictures, maps, screens, design graphics, and photographs are all regarded as text.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쉬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이 문자뿐만이 아니라 지도, 스크린, 디자인, 그래픽스, 포토그래프, 사진들 이런 모든 것들이 텍스트로서 간주가 된다는 얘기네. 즉, 읽는다는 것은 어떤 문자, 글자를 읽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와는 다르게 텍스트에 모두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사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소재 정도만 파악하고 어렵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분명히 힌트가 주어질 테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2023학년도, 즉 작년 수능 문제고요. 34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기분 나빠요. 문장 너무 길어. 여러분, 이제 이런 문장 나와도 쫄지 말자 이거야. 어차피 소재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쉬운 문장이 나온다 이거지. 한번 볼게요. 그게 맞는지. segregation 몰랐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수능장 갔을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분리란 뜻입니다. 의식의 분리는 is both fiction, 허구고 and unorderly self-referential framework 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해석되세요? 어느 단어장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필수 단어가 아니라는 거야. 설마 평가원이 여러분의 이런 어휘 능력을 측정하려고 이 단어를 넣었을까? 절대요. 절대요. 지금 이 단어는 해석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렵게 보이기 위한 약간의 장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식. 그러니까 없어도 돼. 이런 단어들 보고 쫄아가지고 이 지문 어려운가 봐 하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겁주기 위한 단어예요. 이거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런 거. 그쵸? 그 다음도 읽어볼게. Your present was part of your mother's future. 이거 해석하기는 어렵진 않아. 너의 현재는 너의 어머니의 미래의 부분이고 일부분이고 Your children's past, 너의 아이들의 과거는 will be in part your present. 너의 현재의 일부분이 될 거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쵸? 이럴 때 어떻게 하자? 대강 소재만 파악하자 이거야. 뭔가 지금 반복되는 단어들 뭐가 있죠? present, past, future. present, past, future. 그쵸? 결국 시간에 대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시간당 1시간, 2시간 이런 단위가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와 같은 이런 단위의 시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만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거야. 충분히 그래도 돼요. 이 첫 문장에서는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Nothing is generally wrong. 일반적으로 틀리지 않았대. Re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of time. 타임 나왔네? 반갑네? 내가 시간 얘기했는데 이 소재가 맞나 보네. 더블 체크 한번 해주시고. 시간에 대한 의식을 구성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래. 일반적인 매너에서는. 그리고 그것은 주로 잘 작동한대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가 그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장을.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쵸? 근데 이 시간에 대한 의식은 일반적으로 잘 작동을 한대.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내가 옮겨 적은 거야.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한다고? 이거를 확장시키고 싶다고. 그쵸?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이 수능 영어는 좀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셔야 돼요. 약간 논리 비하가 아니야 싶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글의 전개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읽을 거야. 일반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거는 특수한 상황에선 어떻다는 거야? 특수한 경우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닐까?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저 말이 되죠? 그렇게 됩니다. 수능 영어에서는. 여러분, 기출 많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의식이 일반적으로는 잘 작동하는데 특수한 경우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나는 이 특수한 경우가 언젠지를 알아보면 되겠구나. 그래 방향성이 잡힌 거야. 괜찮아요? 근데 다음 문장 보면은 너무 반가워.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경우에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즉 특수한 경우가 언제라는 거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시간에 대한 의식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겠구나. 어때요, 여러분? 너무 뻔하다니까? 글의 전개가 너무 뻔해. 봤더니 더블 체크 할게요. The sharp division of time into past, present, and future. 자, 요 주어는 결국 뭐예요?
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요거겠죠, 그쵸?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대. 또는 잘못 이끌고 있대. 즉, 뭐예요?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네. 많은 분들이 정해진 방식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지문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70분이라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다 풀어내야 돼. 그러면요, 통일된 독해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첫 번째 단추를 오늘 드린 거예요. 요거를 체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문에도 적용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 지문은 적용이 잘 안 되는데요 싶으면은 얼마든지 댓글에 문항 번호를 남기시면은 그 해당 문제에 대한 해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